반갑습니다. 컴퓨터 강사 이미입니다. 자, 오늘은 새로운 기출문제 1번부터 들어갈까 해요. 그래서 우리 문제 다운받는 방법부터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자, 네이버에 들어가셔서 KBC 자격이라고 검색하세요. 그리고 홈페이지가 뜰 거예요. 제일 위에 보면 KBC 자격이라고 license.kbc.or.kr이라는 홈페이지가 뜹니다. 들어가셔서 자료실에 보시면요. 시험 정보라는 메뉴 안에 기출 샘플 문제라는 게 있어요. 들어가셔서 종목은 GTQ로 검색 누르시고요. 저는 작년에 했던 12월 23일 GTQ 포토샵 기출 문제를 다운받았어요. 그걸 다운받으시고 그 중에서 저희는 뭘 할 거냐면 지난번에 제가 G12-2A 문제, 2급 문제거든요. 2급 문제가 A, B 이 두 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A형 문제를 풀어봤기 때문에 이번에 2B 문제를 풀어볼까 싶어요. 그래서 여기로 들어가서 문제 파일을 열어보시면요. 제가 문제 파일 열었어요. 이렇게 문제가 있어요. 자, 오늘은 그 중에서 1번 문제를 먼저 풀어볼까 해요. 자, 하셔서 왼쪽에 놔두시고 보시면서 제가 문제를 풀어볼게요. 이 문제를 먼저 풀어볼게요. 자, 포토샵을 여시고요. 자, 문제를 보시면 2급-1번이라는 이미지 하나만 이용을 했고요. 크기는 400에 500 픽셀 사이즈를 만들었어요. 자, 컨트롤 N. 자, 새로운 이미지를 연단 뜻이죠. 제목은 수험번호 다시 이름 다시 1이라는 제목을 저장할게요. 수험번호는 1, 2, 3, 4, 5, 6이라고 할게요, 일단. 그리고 오케이 확인하시면 이제 작업창이 열렸어요. 제목이 보이시죠? 이렇게 저장된 건 아니고 이름만 이렇게 해놓은 거고 중간에 저장을 계속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미지 먼저 열어볼게요. 2급-1번. 다운받으신 폴더 안에 보면 소스 파일이 있어요. 그 안에서 여기 이미지가 있습니다. 2급-1번. 청바지 모양이네요. 얘를 가지고 올게요. 자, 요게 딱 봐도 좀 크죠? 그래서 얘를 가지고 오는데 이왕이면 얘를 가져오실 때 정중앙으로 얘가 위치시키시면 편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동툴을 가지고 이동하실 때 그냥 클릭 드래그만 하시는 게 아니라 Shift 키, 키보드에서 Shift 키를 누르시면 정중앙에 얘가 이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Shift 키를 누르시고 클릭 드래그. 자, 그리고 얘가 옮겨질 때까지 Shift 키는 놓지 않으셔야 돼요. 그리고 헷갈리시니까 기존의 이미지는 끌겠습니다. 그리고 얘를 크게 최대화를 시키셔서 사이즈를 조정하실게요. 자, 컨트롤 T. 컨트롤 T를 하시면 사이즈가 조절이 돼요. 사이즈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조금 작죠? 그리고 위치를 확인하셔요. 단추 위에 한 10픽셀 정도 남아있고 지퍼 끝까지 와 있어요. 그래서 하시는데 자, Shift 키만 누르게 되면요. 가로, 세로 비율은 동일하게 고정은 되지만 얘의 중심점이 이동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동이 돼요. 이렇게. 그런데 만약에 제가 Shift와 Alt 키를 같이 누르고 모서리에서 줄이시면 얘가 이렇게 정중앙에 중심점이 그대로 있으면서 위치가 크기가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Shift와 Alt 키를 동시에 누르면서 사이즈를 조절하는 편이에요. 자, 그래서 가로는 거의 맞췄고요. 맞췄고 미세하게 이동할 때는 화살표 키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를 가로는 줄일 게 없고 이동할 게 없고 세로만 이동을 할 경우에는 실은 마우스보다는 키보드로만 이동하시는 게 편하세요. 그래서 그냥 화살표 키 아래쪽 화살표 키를 이렇게 누르시면 이동이 되는데 아주 미세하게 1픽셀씩 움직이게 돼요. 그래서 한 답답하니까 10 정도 이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10픽셀 정도. 그래서
Shift 키를 누르시면서 화살표 키 아래 키를 눌러볼게요. 그럼 좀 크게 움직이는 거 보이시나요?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은 화살표 키로만 이동을 해서 지퍼 끝까지 왔고, 그리고 단추도 한 10픽셀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자, 맞나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엔터 키를 누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다시 사이즈를 줄일게요. 자, 이 상태에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미지는 가지고 왔고요. 이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림 효과의 1번을 보시면 복제 및 변형이라고 해서 단추라고 되어 있죠. 딱 봐도 단추를 복사를 해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복사는 알겠는데 변형은 뭘까요? 네, 맞습니다. 요 보시면 사이즈가 다르죠. 그래서 이거 사이즈를 줄여서 이렇게 이동했다는 거예요. 자, 복제하는 방법은 여러 방법이 있어요. 자, 어, 복제 도장을 도구를 가지고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매직 올가미 도구를 가지고 따서 복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요 경우는 잘못하다가는 이 청바지 이 옆부분까지 복제가 되면 조금 지저분해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저는 매직 올가미 도구를 이용해 볼게요. 그래서 보시면 확대를 하겠습니다. 매직 올가미 도구를 선택하시고 한번 원하는 지점에서 클릭 한번 하시고 마우스로 쭉 따라가시면 되죠. 천천히 있습니다. 시작점에 가시면 동그라미 모양이 나오죠. 그때 클릭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잘 따셨어요. 다시 돋보기를 더블 클릭, 원본 사이트로 돌아갑니다. 자, 이 상태에서 그냥 Alt 키를 눌러서 복사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레이어가 복제가 안 되고 나중에 만약에 선택 해제하게 되면 이 이미지와 일치가 돼버려요.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수정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레이어를 새로 만들면서 단추를 복제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그거는 단추키 컨트롤 J를 누르겠습니다. 선생님 변화된 게 없는 것 같은데요? 자, 옆에 보시면 레이어가 하나 생성이 됐죠? 자, 보세요. 단추만 이렇게 하나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쪽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사이즈를 조절할게요. 컨트롤 T 누르시고 모서리에서 Shift 키를 이용해서 조금 가로 세로 비율이 동일하게 갑니다. 그리고 엔터. 자, 사이즈가 조금 줄었나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맞습니다.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단추 복제까지 됐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 한번 볼게요. 두 번째는 쉐이프 툴 모양 도구 사용이라고 해서 체크, 그리고 화살표를 만들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첫 번째 체크 표시 모양을 만들어 볼게요. 자, 색깔은 FFCC00이라고 되어 있고 레이어 스타일은 드롭 섀도우 그림자 효과만 들어가 있어요. 맞죠? 자, 그래서 화살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사용자 정의 모양 도구 요걸 선택하시고요. 자, 여기 보면 옵션이 있어요. 옵션. 자, 옵션 쪽에 보시면 쉐이프 모양을 보시면 체크 모양이 있을 겁니다. 찾아볼게요. 제가 혹시 지나왔나요? 아니죠. 여기 있네요. 자, 체크 화살표 모양 선택하시고 여기다가 그려볼게요. 이렇게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클릭 드래그 하시면 이렇게 화살표가 나왔어요. 사이즈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사이즈를 모르시겠는 분들은 요 자를 가지고 대충 감을 잡으시면 돼요. 이게 300에서 한 370 정도, 한 70픽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보시고 여기 보시면 300에서 370 조금 큰 느낌이 드네요. 컨트롤 T 사이즈를 조금 줄여볼게요. 엔터. 대충 맞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했으면 얘는 흰색이잖아요. 저희는 흰색이 아니라 다시 사용자 정의 도구 모양을 선택하시고 여기서 색깔. 아마 선생님들이 한글판이시면 저처럼 필이라고 안 적혀 있고 7이나 색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클릭하시고 무지개
여기 클릭, 그리고 요 샵 뒤에 요 색깔을 바꾸시면 돼요. 색깔 보시면 FFCC00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FFCC00 확인 하시면 노란 색깔로 바뀌죠. 자, 이 상태에서 아까 말한 여기 보면 드롭 섀도우 그림자 효과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레이어 창에서 FX를 누르시고요. 여기 보시면 드롭 섀도우. 그러면 레이어 스타일 창이 뜨지요. 그리고 여기 그림자가 생깁니다. 확인 하시면 첫 번째 게 완성이 됐어요. 자, 두 번째는 화살표 모양을 해야 돼요. 이 모양을 찾아야 되겠죠? 그대로 사용자 정의 모양 도구를 선택하시고 여기 화살표를 찾아보겠습니다. 아, 여기 있지요, 여기. 거의 위쪽에 있네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이즈를 한번 확인해 보실게요. 이게 지금 한 400, 한 30, 그리고 한 330, 한 100 정도, 높이가 1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클릭, 드래그. 아, 이렇게 되면 한 레이어 안에 지금 쉐이프가 두 개가 들어가게 되면 따로따로 적용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실은 이럴 때는 레이어를 새로 하나 생성을 하시고 그 위에다가 쉐이프 툴을 다시 그리는 게 좋습니다. 자, 이 정도 된 것 같아요. 사이즈가 조금 더 크나요? 좀 더 큰 것 같기도 하네요. 네. 자, 색깔을 보겠습니다. 색깔을 보시면 색깔은 CCCC66, C가 4개, 6. 여기에서 색깔 7, 무지개 색깔 클릭하시고 66 확인 색깔이 들어갔어요. 자, 보시면 효과는 베벨 앤 엠보스, 경사와 엠보스 하나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FX 누르시고 베벨 앤 엠보스, 경사와 엠보스 하시고 확인. 그런 다음 복사를 하면 되겠죠. 레이어 누르셔서 이렇게 레이어 새로 가져가셔도 복사가 되고요. 이동 도구를 누르셔서 Alt키 누른 상태에서 복사를 하셔도 돼요. 자, 위아래 위치를 높이를 동일하게 갈 것 같으면 Shift 키를 동시에 같이 누르시면 얘가 딱 고정돼서 움직여요. 됐나요? 색깔만 바꾸시면 될 것 같아요. 색깔은 6 2개, C 4개. 확인하시면 색깔이 바뀌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끝났어요. 자, 벌써 여기까지 다 끝났죠? 자, 이번에 글씨만 하면 이제 끝나요. 자, 글씨인데, 블루진인데, 세로로 된 글씨예요. 그리고 레이어 스타일은 선도 있지만,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한번 해볼게요. 블루진. 자, T를 누르시고, 이쯤에 클릭을 하세요. 자, 클릭을 했는데 얘는 가로로 글씨가 적히는 거예요. 저는 세로로 적고 싶은데요. 자, 그러면 클릭한 상태에서 위에 옵션에서 보시면 T라고 해서 화살표가 아래로 오른쪽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이거를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그랬더니 가로가 아니라 세로로 얘가 깜빡깜빡이고 있죠. 이때 글씨를 쳐보겠습니다. 있죠. 자, 이렇게 하시고 위치도 좀 조정하시고요. 위치 보시면 이쯤 맞죠? 좀 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색깔을 한번 보실게요. 글씨체랑요. 글씨체는 타임 뉴 로먼이고 볼드체, 70 폰트고요. 그리고 색깔은 정해져 있지 않고 오버레이로 지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글씨체를 보시고 키 누르시고 타임스 뉴 로먼. 아, 얘가 제가 실은 한번 해봐가지고 글씨체가 이미 지정되어 있네요. 그리고 볼드체, 그리고 70 폰트 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요거를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로 들어가 볼게요.
자, FX 누르시고요.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그 레이어 스타를 쓸 때는 글씨에 따로 색깔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요. 어차피 색깔을 이 그라디언트로 넣어 줄 거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나면 기본적으로 블랙과 화이트가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색깔을 넣을 거죠. 보시면 첫 번째 색깔은 CC66cc예요. 자, 이 중에서 바를 클릭을 하세요. 그리고 여기서 잘 보셔야 됩니다. 다른 거 클릭하시면 안 되시고 밑에 거 상자에서 첫 번째 거 얘를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밑에 컬러의 색깔을 선택하시고 여기다가 입력하시는 거죠. CC6C 맞나요? 제가 이거 맞나요? 아, CC66cc 맞네요. 그리고 확인. 그리고 두 번째 상자 얘를 클릭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색깔도 한번 보겠습니다. 003366 컬러 여기 색깔 눌렀어요. 003366 확인. 자, 이렇게 두 가지의 색깔만 나올 때는 문제가 없는데 혹시나 시험장에 갔는데 세 가지의 색깔이 나올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라디언트 오버레이가.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밑에 부분에 상자가 생기게끔 이 손 모양일 때 클릭을 한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상자, 이 색깔을 하나 더 지정할 수 있는 상자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색깔을 또 새롭게 집어 넣을 수가 있어요. 자, 우리는 필요 없으니까 얘를 뺄게요. 뺄 때는 클릭하시고 아래쪽으로 당기시면 없어져요. 됐죠? 그 다음에 확인. 그리고 방향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블루에서 연보라색으로, 세로로. 맞죠? 그렇기 때문에 각도를 조절할 필요가 없지만 만약 이 방향이 반대일 때는 꼭 각도로 조정을 해주셔야 돼요. 지금 90도지만 0도나 아니면 이렇게 미세하게 조정해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맞습니다. 자, 확인하셨고, 자, 이제 스트로크 선을 줄게요. 선은 3px고 F가 6개, 흰 색깔입니다. 이 상태에서 스트로크. 그리고 3, 그리고 컬러는 흰 색깔. FFFF. 맞죠? 확인. 그리고 확인. 자, 그러면 문제를 다 풀었습니다. 끝났나요? 자, 문제랑 제가 만든 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줄 당겨서 문제랑 확인해 볼게요. 자, 맞는 것 같죠? 자, 이렇게 하고 나면 저장을 한번 해드릴게요. 저장 한번 하겠습니다. 파일에서 저장하기 누르시고, 자, 원본을 먼저 제가 저장을 했어요. 그리고 이거를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시고, 포맷을 JPG로 바꿔주세요. 그러면 자동으로 확장자가 JPG로 바뀌어요. 그럼 1, 2, 3, 4, 5, 6, 22-1 본인의 이름이겠죠? 이렇게 해서 저장. 그리고 퀄리티는 제일 높게 했어요. 저는. 오케이. 자, 그런 다음 여기 보시면 원본 이미지 PSD 파일은 40에 50으로 10분의 1 사이즈로 저장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창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시고 이미지 크기를 누르시면 사이즈를 바꿀 수 있어요. 40으로 바꾸면 연결되어 있어서 40, 50으로 바뀌죠. 오케이. 사이즈가 줄었어요. 그 상태에서 파일에서 저장하기만 누르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미 이름이 저장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이브 저장하시면 이 크기로 사이즈가 저장이 됐고 아까 원래 사이즈로 JPG 파일이 저장이 된 거예요. 선생님들 시험 끝날 때까지 이 창 끄지 마시고 내려놓으셨다가 혹시나 마지막에 어, 내가 빠져먹은 효과라든지 이런 게 있다, 고쳐야 될 게 있다 하실 때는 히스토리로 들어가셔서 히스토리 창에 들어가셔가지고 얘를 원 사이즈로 다시 돌리시면 되겠죠. 그런 다음 얘를 수정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창을 꺼버리면 이게 사이즈가 줄어든 상태로 저장이 됐기 때문에 수정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건 꼭 끄지 마시고 살려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